안녕하세요. 주부셀러 돈실맘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실패할지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다시 도전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의 뭉게구름 같은 첫 판매와 그 경험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바야흐로 2022년 7월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하고 첫 판매가 이루어진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날도 더운데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열심히 제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이건 뭐지? 와, 이럴 수가. 나에게도 드디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꿈에도 주문이 들어오길 바랬는데 저는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윙에 들어가서 제품을 봤는데 24만원짜리 화장대와 의자 세트가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가가 얼마야? 마진이 얼마야? 도대체 한 번 판매로 거의 40% 이상의 손마진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격적인 제품 판매 순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뒤에 배대지에서 상이한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상이한 물건이 뭐지? 라고 봤더니 화장대만 온 거였어요. 원래 세트였거든요. 택배 번호가 맞지 않으니까 상이한 번호로 배대지에서 얘기를 한 거고 저는 세트인 의자를 찾아서 다시 중국 타오바오 속으로 들어갑니다. 친친, 나의 의자는 어디니?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는 의자는 이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걸 따로따로 보낸다고? 그렇게 4일이 더 걸려서 배대지에 의자가 도착했습니다. 구매 대행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첫 판매는 누구에게나 다 설레고 내일이 기대되고 또 약간은 두렵습니다. 전 이미 6일이나 걸린 화장대와 의자에 속이 타고 멘탈도 한 8알 정도 털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배대지에서 제품을 한번 싹 사진 찍어 보내주는데 뭔가 저건 포장을 한다는 건가? 포장을 한 건가? 제대로 보내는 건가? 내가 본 건 마대자루 같은데 아니겠지? 그때쯤 한국에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풍과 함께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태풍철이라 혹시 겉박스가 비에 젖지 않을까, 제품에 물이 스며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화장대와 의자는 한국에 도착했고 통관이 끝난 후에 배송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배송 완료를 보고 드디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중간에 고객에게 보낸 음료 2잔이 자기의 역할을 잘 했는지 제품 취소도 당하지 않고 고객이 기다려주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구매 대행이란 이런 거구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오후에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끌려다니고 있었을 때 쿠팡윙에서 알람이 뜹니다. 뭘까요? 반품이 접수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받자마자 반품을 한 것입니다. 5시 반 정도에 제가 놀이터에서 애들이랑 있는데 순간 막막한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이 화장대를 어떻게 하지?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바로 반품을 하는 거지?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어떡하지? 모두가 아시다시피 대형 화물은 택배사가 다르죠. 경동택배로 배송된 것은 다시 그런 경동택배로 배송이 가능하고 이런 중대형 제품은 구매자가 바로 직접 대리점으로 가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 무게가 20kg 이상 세변의 합이 190cm가 넘는 경우에 대형 화물로 이관이 되죠. 저는 그분한테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왜 바로 반품을 하는지, 그럼 원하는 게 뭔지, 가격을 조금 낮춰줄 테니까 살 수 있는지 협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그분은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나의 딸에게 멋진 화장대를 선물해 주려고 했는데 이건 무엇인지 조립형 화장대에 먼지는 가득하고 차마 조립할 엄두가 나지 않고 화장대 의자는 왜 마대자루에 있는지, 대표님은 왜 이런 물건을 판매하시냐고, 이런 물건을 어떻게 사람들이 돈 주고 사겠냐고, 검수는 하지 않냐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들지 않냐, 대표님도 좋은 물건 팔아라 하시며 집 앞에 둘 테니 가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그 물건은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가져왔었죠. 이렇게 저희 첫 제품은 딱 하루의 기쁨, 판매된 기쁨과 20일의 걱정, 그리고 21일째의 허탈한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저는 왜 이걸 영상으로 남길까요? 이제 가구를 팔지 않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똑바로 알아보지 않고 시작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24만원까지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반품이 오더라도 한 번 실수를 해봐서 그 다음 가구 주문은 적어도 전보다 낫습니다. 깔끔하게 첫 판매에서 마이너스로 시작했지만 저는 경험이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만약 제가 무서워서 쿠팡윙에서 주문 들어온 것을 보고 취소했다면 저는 절대 이 경험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실수 없는 깨끗한 직선 도로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이 좋고 실력이 좋아도 실패는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패의 불확실성과 실패를 잘 용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매 대행이란 걸 선택했고 이제 크고 작은 일을 엉키고 풀어가고 문제가 생기고 다시 방법을 찾고 물어보고 어느 궤도까지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앞선 선배들도 그렇게 하였고 그 과정으로 다져진 그들은 그 경험과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 대가로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고 처음부터 아무런 시행착오가 없다면 도전하는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교차점이 없기 때문에 분명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도전을 하고 실패라는 것보단 실패란 두려움, 이 두려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